다 이렇게 받아서 적게 되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적게 되면 이게 산만합니다. 나중에 다시 볼 때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볼 때 되면 이거 내가 왜 적어놨지? 쓸데없는 얘기도 적어놔요. 가끔 제가 이제 농담을 잘 안 하는데 농담을 하게 되면 그 농담이 재밌으신지 그것도 적어놔요. 기본 설표에다가. 그거는 의미가 없죠.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빼고 시험에 필요한 것만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일단 한 과정을 하나 거쳐서 연습생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번 정리해 놓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쫙 받아 적는 거죠. 그거 필요한 얘기들을 적으시고 그거를 복습 과정에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의 주관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잘. 그럼 여러분 주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이해한 어떤 정도의 차이 있겠죠? 그러면 그 차이를 갖다가 여러분밖에 몰라요, 그거는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강의 들은 내용 정리해가지고 모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를 갖다가 교과서에다가, 기본서에다가 바로 정리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시 기본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봐야 되는데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써놓은 게 있으면 또 그걸 눈이 갑니다. 가게 되면은 보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 필요 없는 얘기 자꾸 보게 돼요. 그 의미가 없죠. 수험에서는 항상 핵심이 분량을 줄여가는 거거든요. 그럼 분량을 줄여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런 과정 얻으시고. 그 다음 복습입니다. 가장 좋은 건 예습도 중요한데 예습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일단 복습이라도 꼭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복습을 왜 해야 되느냐, 수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민법을 끝내야 됩니다. 내년 2월에 1차 시험 있다 친다면은 지금 기간이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상황이. 그럼 그 짧은 시간에 민법 들어야죠, 산재법 들어야죠, 자연과학 들어야죠. 그렇죠? 들을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여유 있게 널널하게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1차 시험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붙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효율적으로 해요. 효율적으로. 강의 듣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매일매일,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복습하는, 매일매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공부가 잘 안 된 상태니까 다 들은 다음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힘드시더라도 매일매일 하십시오. 이거 바로 듣고 바로 정리하면 시간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1시간, 2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강의 다 끝난 다음에 혹은 한 챕터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하겠다 이래버리면 시간이 2배, 3배 소요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컴퓨터처럼 저장됐을 때 그게 체계적으로 탁 정리되는 게 아니죠. 머리가 저기 들어갔어도 이게 나가잖아요. 일로.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거쳐갔으니까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빠져나가기 전에 뭐예요? 잡아놔야 돼요. 정리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하십시오. 이거는 꼭 당부드릴게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과목에서 공통된 얘기입니다. 제발 당부드리건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그 과목을 병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민법 쓰실 때는 민법만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수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정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로마제 2번이죠. 기본적 법률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법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수험적 중요한 건 아니고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더 나아가면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법 체계 혹은 법 단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헌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기본 질서,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을, 통치 이념, 이런 것들을 아주 추상적인 용어로 만들어 놓은 최고법이 헌법입니다. 그 이념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법률이라는 거,
명령이라는 거, 규칙이라는 거를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실제 공부하는 과목은 민법이죠. 그렇죠? 그럼 민법이라는 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한 얘기로서 밑에 있는 것이 원래의 최고 이념을 갖다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맨 위에 걸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얘는 여기에 위반되면 안 되죠. 헌법 위반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네들 다. 마찬가지로 명령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 법률 위반되면 안 되겠죠 또. 규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명령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그게 가장 큰 관점이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자, 그다음 우리가 실제로 용어를 쓸 때요. 요와 같은 법률과 명령을 합쳐가지고 법령이란 말도 써요. 법령. 법령이란 말은 법률과 명령.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규칙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와 법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가 약간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요건 이제 포함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법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있죠. 요건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특별부서 신법이라고 써놨는데 특별법에 받는 말이 뭘까요? 네?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아주 쉽죠? 일반법. 반대말 생각하실 때 반대말. 자, 신법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럼? 그렇죠. 구법입니다. 구법. 아주 쉽죠? 자, 그럼 일단 구법과 신법이 있다. 옛 것과 새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될까요? 옛 것이 무언가 우리 시대 상황에 안 맞게 됐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었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신법 우선되게 되는 거겠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법과 신법의 관계를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어디서 등장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관습법 판례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판례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등장할 거니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일반법과 특별법에 있어서는요 간단합니다.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즉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구나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나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얘기합니다. 일반법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불문합니다. 시대도 불문합니다. 요게 일반법이에요. 사람과 사건과 시대를 불문하는 거. 요게 일반법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가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건을 고려해서 만드는 법이 있을 것이고 시대를 고려해서 만드는 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특별법이 되는데 특별법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법. 자, 우리 지금 공부하게 되는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법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민법이. 자, 민법은 사람이면 여러분과 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이기만 하면 자연이기만 하면 다 적용됩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상법은 상인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상인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은 따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특별법의 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여러분들 시험 과목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5.18 뭐 광주 민주항쟁